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20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삼촌과 이야기하게 되죠. 삼촌은 엄하게 혼냅니다. 네, 삼촌은요, 남의 도움을 무조건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죠. 엄격합니다. 또 조카를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문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죠. 네,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삼촌이었어요. 네, 삼촌이 아버지 대신해서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촌.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삼촌의 성격 알 수 있죠. 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인가요, 삼촌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삼촌의 성격. 옆에 같이 써볼까요? 삼촌의 성격.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키우는 거 볼 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또 어떤 거? 남의 도움 받는 거 옳지 않다. 무조건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엄격하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삼촌은요, 이렇게 문기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책임감이 강하고 또 엄격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또 조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문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문기는 삼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또 삼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자,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은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먹을 쥐도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봅시다.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 문기 뭘 느끼는 거 알 수 있어요? 삼촌과 이야기하면서 문기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행동한 일에 대해서요.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걸 통해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꺼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다 이렇게 문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위축된 문기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계속 읽으면서 또 문기가 어떻게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는지 찾아볼게요. 껌껌할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에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꼈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 혼자 그러는 거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쌍안경이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하다. 원래 이 쌍안경이나 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뿌듯했을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마음속의 갈등, 내적 갈등, 양심 때문에 그렇죠. 주머니가 성하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쯤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인 양 스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네, 모르고 흘리는 것 같이 스며시 길바닥에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걸음을 빨리하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 없기를 기다린다. 길 가는 사람 없기를 기다린다. 보세요.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고요. 또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렵고요. 사람들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길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길 가는 사람 없기를 기다렸을까요? 이제 공이
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려고 하나 봐요.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튼 그 중간을 타서, 자, 동,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동안,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사이, 그 사이에 뭉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리로 공을 던져버렸다. 엄마야, 결국 그 비싼 쌍안경이랑 네, 공이랑 요거를 어떻게 해버려요? 던져버려요. 왜 던질까요? 왜 버릴까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내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을 던져버리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렸을까요? 네, 버리기 전에, 네, 공과 쌍안경 버리기 전에 이 문기는 무엇을 느낍니까? 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네, 부끄러움을 느끼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반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네, 그러면 이 양심의 가책, 뭡니까?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갈등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이란 말을 해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소,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과 쌍안경을 버립니다. 네, 결국 문기는요,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또 삼촌을 속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네, 내적인 갈등을 느끼죠. 문기는 남이 볼까 두려워지고 삼촌을 속인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공과 쌍안경을 버린다. 공과 쌍안경을 버릴 때 이 문기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마저도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네, 이걸 통해서 이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우리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네, 밑줄 긋고,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봤대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이 문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 내적 갈등을 해소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 네,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잠깐 해소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도 버리고 쌍안경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소설 이제 어떤 갈등도 없는 걸까요? 계속 봅시다. 공도 버리고 또 쌍안경도 버렸습니다. 자, 문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돈을 버리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가를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네, 밑줄 그어볼게요. 같이 밑줄 그어봅시다. 네, 왜 여기 던졌을까요?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뭘 던졌어? 나머지 돈. 거스름돈 받고 나서 공 사고 쌍안경 샀는데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그 담 너머, 그 고깃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마음속의 양심, 네,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페이지, 네, 거뜬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될까요?
자, 문기는 마음의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대요. 이런 걸 통해서 내적 갈등, 문기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문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물 위로 떠내려가던 공,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공, 그리고 쌍안경도 버렸고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신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요 뒤에 무슨 말이 올까요? 다시는, 네. 다시는 속으로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하고 이제 다짐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기에 봉도 버리고 쌍안경 버리고 또 돈도 그 앞마당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문기의 내적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을까요? 네. 문기는 2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짐하며 집에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뭐죠 이거? 이게 뭘까요? 뭔가 사건이 끝난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나다. 뜻하지 않은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뜻하지 않은 것 뭘까요 이게?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라고 요 앞에서 얘기해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문기 앞에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였나요?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누가 튀어나옵니까? 수만이가 튀어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들을 보면 페이지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24쪽에 판장, 빈지, 무춤 요즘 많이 안 쓰는 단어들이죠. 추근추근하게, 다리 우금 같이 읽어볼까요? 판장, 널판장, 널빤지로 친 울타리, 빈지, 무춤하다, 추근추근하다, 다리 우금, 풍기다, 소문을 퍼뜨리다를 풍기다라고 했네요. 좀 많이 안 쓰는 단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24쪽에서는 수만이가 문기를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 판장, 그러니까 이게 셔터에다가 백목, 이게 뭐예요? 분필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000 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네. 수만이가 썼겠죠. 네. 도둑질 했다 이렇게 쓰여 있겠죠. 학교 어귀에 이르러서 자파상 빈지. 빈지가 또 뭘까요? 네, 빈지는 참석판에 요즘 셔터 같은 거예요. 셔터 이것도. 셔터. 판장은 그 울타리 같은 겁니다. 네, 빈지가 셔터예요. 셔터. 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는 무춤이 무슨 뜻일까요? 무춤 옆에 나와 있죠. 무춤 24쪽에 놀래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하던 짓을 멈추다. 그러니까 멈칫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네, 수만이가 또 비웃죠. 네, 작은 목소리로
그래, 너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이건 약과다 하고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리었다. 추근추근 뭡니까? 성질이나 태도가 이제 끈질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은근히 골리고 또 철벙틀렸게 정신없이 서 있는 문기를 불시에 다리 오금을 쳐서 무릎 뒤쪽에 오목한 부분이 있죠. 무릎 뒤쪽에 오목한 부분,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거 치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네, 거기도 치고 신체적인 폭력도 하고 정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협박하고 야, 굉장히 네, 상당히 수만이가 협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 당하게 되면 바로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게요. 용서할 수 없어. 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을 하다가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네, 부딪히죠. 네, 상당히 이제 약간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우리 문기.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날 때 수만이는 너 내 맘대로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풍기다가 소문을 퍼뜨리다. 소문을 퍼뜨린다는 말이죠.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면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문기의 생각이에요. 안 풍길 줄 아니 소문을 퍼뜨리다 라고 써주세요. 소문을 퍼뜨리다. 풍기다. 소문이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풍기다. 자, 풍기다. 이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 네, 소문을 퍼뜨리다. 퍼뜨리다. 네, 소문을 퍼뜨린다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을 퍼뜨리면 문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기는 소문을 퍼뜨리면 만약에 나 학교에서 쫓겨날지 몰라. 학교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또 막 우리 집에서도 쫓겨날지가 모르겠다. 쫓겨날 것 같다. 너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막 경찰서 같은데 막 붙들려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 이제 잘못.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교실에 김문기는 000 했다 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아, 문기는 상당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수만이는 계속 학교가 끝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 대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000 했다지 지속적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네요. 네, 학교 폭력입니다, 이거.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바꿔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아, 보는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문기 엄청 고민이 많고 힘들어 보입니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이게? 네, 괴롭히는 거죠, 지금. 네, 단단히 단속하는 겁니다. 너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단단히 말하는 거예요. 네. 너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둑질했다 하고 똑바로 쏘놓을 테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돌아섰다. 숙모는 빗겨대서 화초 모종을 심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뭡니까? 부엌의 장, 그러니까 싱크대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 앞턱에 잔도 널바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민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안타깝네요. 진즉하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릴 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아, 어떡해요. 결국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수만이한테 결국 주고만 해요. 아, 정말 갈수록 하나의 잘못이 더 큰 잘못을 낳고 있습니다. 문기는 작은 어머니 돈까지 훔친 거예요. 아, 기분이 어떨까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결국은 도둑질을 하고 말았네요.
자, 문기 새로운 또 갈등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